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조의 역사광장 시간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인류학 분야인 과학혁명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부터는 한국 역사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조선의 창업 과정과 설계를 총지휘한 개혁 정치가 정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전은 600여 년 전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근대적인 합리성과 상식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창조의 리더십을 지닌 조선 최고의 지식인이자 뛰어난 기획자이며 실천적 개혁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적 패배자이기에 승자의 기록에 밀려 지금도 저평가되고 있는 불우한 개혁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현대 정치사에서 정도전을 주목하는 것은 600여 년 전 그가 주창한 조선의 정치 구조가 개인의 역량보다는 시스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 마치 영국의 입헌군주제와 유사한 재상이 중심이 되는 신권 정치였기 때문입니다. 정도전은 세왕조 조선의 건국 이념, 대외관계, 경제체제, 정치체제, 사회체제, 종교철학, 도시구조 등을 거의 혼자 힘으로 설계했습니다. 경복궁과 종묘사직, 한양도성, 그리고 태평로, 종로 등 서울 도심의 기본 설계는 물론이거니와 사대문과 사수문, 그 안에 동네 이름이 다 그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정도전은 중국의 전설적 책사들인 주나라 무왕과 성왕의 책사인 주공, 그리고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책사인 장량, 중국의 모택동 책사인 저우원라이 등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한국 역사에서 보기 드문 책사였습니다. 그들은 정도전처럼 국가의 구도를 전면적으로 설계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도전에게는 이들과 다른 강렬한 내면적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결코 책사로만 생각하지 않았고 주군인 이성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상을 펼치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끝내는 정적의 칼에 단죄되고 많은 불행을 맞이했습니다. 정도전의 정치적 이상은 오로지 백성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나라는 백성의 근본이요 백성은 먹는 것이 하늘이다. 백성은 지극히 약하지만 힘으로 위협할 수 없고 지극히 어리석지만 지혜로서 속일 수가 없다.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백성은 복종하지만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은 임금을 버린다. 나라도 임금도 백성을 위해 존재할 때만 그 가치가 있는 법이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정도전의 사상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유교와 성리학을 통해 군자의 도리를 일깨워준 공자지만은 역성혁명의 사상적 근거를 만들어준 인물은 맹자였습니다. 그리고 정도전에게 맹자의 사상을 권장한 인물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친구이자 정적인 정몽주였습니다. 혁명이론은 주역에서 그 원시적 형태를 찾아볼 수 있지만 그것을 체계화한 것은 맹자이며 성군은 500년에나 한 번 나타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 나머지 세월에 대해서는 순자가 방안을 제시했는데 군주는 명목상 정권을 갖고 정사는 유능한 신하에게 위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맹자와 순자의 정치 이론을 근거로 한 것이 바로 정도전의 통치 이론으로 그는 조선을 왕권과 신권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동업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지식인들이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목숨을 건 상소를 거듭 올린다든가 아니면 임금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매일 3회씩 경연이라는 정치 세미나를 열었다든지 이를 거부한 연산군을 왕위에서 쫓아낸 것 등은 모두 다 성리학의 정군 사상에 입각한 것으로 정도전에 의해서 조선 왕조에 적용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궁의 경지에 오른 이성계는 단순히 무예가 출중한 무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겸손하게 처신하고 남 위에 올라서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홍건적이 고려를 침입하여 개경이 함락되고 공민왕은 안동으로 피난가는 국가의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성계는 홍건적을 공략하여 개경을 탈환했으며 이로 인해 변방의 무명장수인 이성계가 입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려의 정치는 말기적 증상을 드러내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왜구가 내륙으로 침입하여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삼남 지방은 온통 왜구의 말발굽 아래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이 국가적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은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그는 적장 아기발도를 특유의 화살로 쏘아 죽임으로써 왜구를 패퇴시켰고 이성계는 일약 구국의 영웅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봉건 천하에서 왕조를 새로 창업하는 일은 대체로 500년에 한 번 천시와 민심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질 때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정도전은 이 엄청난 대업이 당대에 자기 자신과 이성계의 힘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예감했습니다. 역사는 자기 운명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인물들에 의해 창조되게 마련입니다. 조선 창업의 정치적 주역은 이성계였지만 그 역사적 주역은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1383년 가을 정도전은 정몽주의 소개로 함흥에 위치한 함주 막사로 당시 동북면 도지휘사 겸 방어사령관 도지사격이었던 이성계를 찾아갑니다. 이성계와 정도전은 정몽주를 통해 서로의 인물평을 들은 바 있어 어찌 보면 구면이나 마찬가지 사이였습니다.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난세를 구할 영웅을 고대하는 열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당시 영웅들 가운데 민심이 모일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이성계와 최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신 배경과 정치 노선, 군사적 기반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최영은 패퇴해가는 고려 왕실에 충성하는 인물이었고, 이성계는 왕실과 중앙 권력에서 거리가 먼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최영은 최후까지 우왕의 곁을 지키며 이성계를 괴롭혔으나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강직한 고려의 마지막 장수 최영은 주변 강국들의 흥망성쇠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읽지 못한 죄로 72세 노구의 그 교수형을 당하는 비운을 겪었고, 이를 바라보는 이성계도 함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도전의 사상과 이념, 그리고 조선을 창업한 두 거인 이성계와 정도전의 만남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창업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